코딩 셰프입니다. 사실 순한맛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짐했던 것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편의 강좌는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 여파가 제 개인적인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매운맛 강좌부터는 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조금 매운맛을 거쳐서 매운맛 강좌까지 강좌가 지속될 것이며 절대로 무책임하게 중간에 강좌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조금 매운맛 8번 퓨처럴 강좌 이후에 퓨처와 에이싱크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세세하게 퓨처와 에이싱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퓨처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스레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란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를 말합니다. 프로세스란 단어가 등장했으니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포토샵은 하드디스크나 SSD에 소위 깔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더블 클릭했을 때만 작동하는 실행 명령어와 묶여있는 하나의 데이터 묶음일 뿐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실행 명령어와 포토샵의 데이터가 메모리에 등록이 되고 비로소 실행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포토샵은 생명이 있는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앱을 실행시키면 이 앱은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다가 생명을 얻어서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프로그램이란 단어 대신 프로세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는 실질적인 앱의 동작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의 개념을 알았으니 다시 스레드로 돌아가서 달트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이 달트란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싱글 스레드로 동작한다는 말은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작업만을 실행하며 이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코드상에 존재하는 다른 작업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for 루프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이 코드 블럭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싱크로너스 방식만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 코드는 무려 1000만 번을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트는 싱글 스레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1000만 번 동안 이 코드 블럭의 반복 실행이 끝날 때까지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앱은 이 상태에서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달트가 오직 이 방식으로만 앱을 실행해야 한다면 그 비효율성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트로 만들어진 플러터 앱들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달트는 어떻게 복잡한 작업들의 순서를 무리 없이 처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벤트 루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러터 앱을 실행시키는 순간 아이솔레이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레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고 즉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스레드가 앱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유일한 단일 스레드가 됩니다. 또한 스레드가 생성되는 순간 달트는 자동적으로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 first in first out 즉 선입 선출 방식으로 큐 그러니까 대기열에 마이크로 태스크와 이벤트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앱의 시작점인 메인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트는 하나의 단일 스레드가 실행되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이벤트 루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순서대로 대기열에 있는 마이크로 태스크와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태스크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이벤트 Q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비동기적으로 먼저 실행되고 끝나는 작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부분의 설명이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선은 앱이 실행되고 이벤트 루프가 이벤트 Q에 있는 이벤트들을 처리하기 직전에 먼저 마이크로 태스크를 처리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부적으로 진행할 마이크로 태스크가 없다면 이벤트 루프는 외적으로 전달되는 각종 이벤트, 그러니까 제스처라든지 드로잉, 파일 읽어오기, 웹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 터치 등등과 더불어서 퓨처나 스트림 등을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벤트와 관련된 코드들이 이벤트 Q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퓨처나 스트림도 바로 이 이벤트 Q에 등록이 되고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퓨처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퓨처는 비동기 방식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성되어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되거나 에러를 반환하는 객체입니다. 일단 코드상에서 새로운 퓨처를 객체화시키면 첫 번째로 Dart에 의해서 퓨처 객체가 내부적인 배열에 등록이 되고 두 번째로 곧바로 퓨처 관련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들이 이벤트 Q, 그러니까 대기열에 등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직 현물로 바꾸지 않은 커피 영수증처럼 불완전한 퓨처 객체가 반환되고 네 번째로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다른 코드들이 있다면 이 코드들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적인 데이터 값이 퓨처 객체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그럼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rt 패드로 왔고요. 현재 이 코드에서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내용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린트 함수의 출력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before the future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future를 만나게 됩니다. 이 future는 asynchronous 방식으로 처리되는 이벤트이기에 곧바로 이벤트 Q에 관련 코드인 이 부분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건너뛰게 됩니다. then 역시도 future가 처리된 이후에 실행되어야 하므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나 then은 이벤트가 아니므로 이벤트 Q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바로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처리되는 가장 밑에 있는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출력되는 프린트 함수는 after the future입니다.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처리될 코드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이벤트 루프는 이벤트 Q에서 future 관련 코드들을 가져와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running the future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hen 함수를 실행합니다. then 함수는 단어의 뜻인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처럼 future가 실행되고 나서 then이 가지고 있는 함수의 내용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uture is complete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대로 프린트 함수가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퓨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이벤트 Q에서 선입 선출 방식으로 처리되는 하나의 이벤트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async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sync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순간 Dart는 첫 번째로 이 메서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future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await라는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synchronous 방식으로 코드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wait 키워드를 만나면 future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uture가 완료되자마자 그 다음 코드들을 실행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럼 await 키워드를 만나면 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무조건 전체 앱의 실행이 중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wait라는 껍질을 벗겨보면 결국은 future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future 부분은 우선 건너뛰고 그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들 중에는 이와 관련해서 그럼 future와 async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다랄트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조금 수정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먼저 메인 함수에서 fetching user order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고 그 아래에서 create order message 함수의 return 값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create order message 함수를 보면 order 변수에 fetching user order 함수를 대입해주고 있고 your order is라는 메시지와 함께 order 값을 포함해서 return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etch user order 함수를 보면 future string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초 후에 large latte라는 string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future 객체를 return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 첫 번째에 있는 fetching user order message는 잘 출력이 되지만 두 번째 print 함수에서는 아직 미완성의 future 객체만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 함수에서 create order message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order 변수에 fetching user order 함수의 return 값이 할당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fetching user order 함수 내에서 return되는 string 데이터는 2초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string 데이터 값이 전달되기 전에 미완성의 future 값이 order 변수에 즉시 할당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async 키워드입니다. 먼저 create order message 함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create order message 함수의 return 값은 비동기 방식으로 실행된 결과에 string 값을 return해 주어야 하므로 먼저 타입을 future string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order 변수에 fetching user order 함수의 return 값을 할당해 주려면 그 즉시 할당하는 synchronous 방식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값이 전달되면 할당되는 비동기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create order message 함수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함수라는 것을 Dart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async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이제 fetch user order 함수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order 변수에 값을 할당해 주어야 하므로 fetch user order 함수명 앞에 await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는 create order message 함수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함수이므로 메인 함수 역시도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async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프린트 함수 내에 있는 create order message 함수의 return 값이 출력되려면 역시나 order 변수의 값이 할당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await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럼 출력을 해보기 전에 async 키워드를 만나면 await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코드를 synchronous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 이곳에 synchronous란 단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order message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await 키워드를 만나기 전에 synchronous라는 단어가 먼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print 함수가 출력되는 순서는 fetching user order, synchronous, 그리고 your order is large latte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출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async 키워드는 future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기 방식으로 실행되는 함수라는 것을 Dart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await 키워드와 함께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전달될 값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future는 하나의 객체로서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에는 미완성으로 존재하다가 역시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전달받은 온전한 객체가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에러를 반환하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예제로 본격적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코드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글꼴 크기를 조금 줄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어떤 순서로 프린트 함수의 내용들이 출력될지 한번 천천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함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보니 async 키워드를 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Dart는 이 메인 함수의 결과물들 중에 futur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입니다. 역시나 코드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므로 당연히 메인 함수 내에서 호출한 method a 함수가 제일 먼저 실행되면서 첫 번째로 a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는 await 키워드를 달고 method b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Dart는 method b 함수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잠시 그 이하의 코드 실행을 멈출 것입니다. 메소드 B를 보시면 메소드 B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B_start가 두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서 또다시 await 키워드를 달고 메소드 C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메소드 C 함수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메소드 B 내에서 그 이하의 코드 실행이 멈출 것입니다. 메소드 B에서 메소드 C에 B를 인자값으로 전달했으므로 메소드 C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로 C_start from B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이번에는 future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관련 코드들이 즉시 이벤트 queue에 등록이 되고 then 메소드는 future 실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할 코드가 존재하므로 네 번째로 C and from B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메소드 C의 실행이 일단 끝났으므로 다시 메소드 B로 돌아가서 남아있던 B and가 다섯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이제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메소드 B의 실행이 끝났으니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await 키워드를 달고 있는 메소드 C를 만납니다. 역시나 메소드 C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그 이하의 코드 실행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C의 인자값으로 main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 C가 다시 호출되고 인자값으로 main을 전달받아서 여섯 번째로 C_start from main이 호출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future는 한 번 더 이벤트 queue에 등록이 되고 역시나 then 메소드도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제 synchronous 방식으로 처리되는 C and from main이 일곱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await도 해결되었으니 메인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호출하는 메소드 D가 실행되면서 여덟 번째로 D가 출력이 됩니다. 싱크로너스 방식으로 처리될 모든 코드가 실행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이벤트 루프가 이벤트 queue에 등록된 future 이벤트들을 처리합니다. 말씀드렸듯 이벤트 루프는 first in first out의 선입 선출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먼저 메소드 B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queue에 등록되었던 future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 C_learning future from B가 출력되고 then 함수가 실행되면서 열 번째로 C and of future from B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벤트 queue에 있던 이벤트를 이벤트 루프가 가져오게 되고 메소드 C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에 등록된 future 관련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11번째로 C_learning future from main이 출력되고 then 함수가 실행되면서 12번째로 C and of future from main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예제였으나 future와 async 개념을 잡는데 유용한 내용인 만큼 혹시 순서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 설명과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future 관련해서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적인 코딩은 미리 해두었고요. 간략하게 구조를 알아보자면 myApp 위젯에서 stateful 위젯인 home 위젯을 불러오고 있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홈스테이트 클래스 내에서는 앱바와 body를 만들었습니다. body 내에서는 센트럴 위젯을 불러와서 child 위젯으로 또한 패딩 위젯을 불러왔습니다. 패딩 값을 준 후에 패딩 위젯 내에서 다시 child 위젯으로 컬럼 위젯을 불러왔고 컬럼 위젯 내에서 raised 버튼과 sized box 위젯 그리고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홈스테이트 클래스 내에서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변수명은 result로 하고 noDataFound라는 스트링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텍스트 위젯에서 result 변수를 불러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스타일을 적용해서 폰트 사이즈는 20, 컬러는 레드 액센트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밑에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소드명은 void 타입의 future test로 하고요. future delay 메소드를 사용해서 3초간 딜레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then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setState 메소드를 불러 보겠습니다. 이제 setState 메소드 안에서 result 변수의 값을 the data is fetched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aised button on pressed 함수 내에서 future test 메소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이제 에뮬레이터 상에서 버튼을 눌러보면 3초 후에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여기에 프린트 함수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설명해드렸듯 dart가 future test 함수에서 이 future를 만나게 되면 관련 코드들을 이벤트 큐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있는 코드들을 synchronous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이 print 함수가 먼저 출력이 된 후에 이벤트 루프가 future를 실행하고 곧이어 then 메소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raised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콘솔 창에 먼저 here comes first가 출력이 되고 3초 후에 에뮬레이터 상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메소드 타입을 future void로 바꾸고 async 키워드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future 앞에도 await 키워드를 붙여주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프린트 함수를 4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then 메소드 내에서 제일 위에 프린트 함수 하나를 추가하고요. 두 번째로 setState 메소드 내에서 프린트 함수를 2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then 메소드 밖에서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uture test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떤 결과로 프린트 함수가 출력될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dart가 await 키워드를 만나면 future delayed 메소드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 3초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then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제일 먼저 here comes second가 출력될 것입니다. 이제 setState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result 변수의 새로운 값인 the data is fetched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print 함수에서 result 값이 출력되면서 두 번째로 the data is fetched가 출력되고 세 번째로 here comes third가 출력될 것입니다. then 메소드의 실행이 다 끝나고 이번에는 here comes first가 출력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here is the last one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raised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순서대로 3초 후에 프린트 함수들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센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앱을 만든다면 퓨처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이 퓨처를 통해서 리턴된 데이터를 대부분 텍스트 위젯 형식으로 출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첫 번째 퓨처 강좌에서 간단한 실전 앱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어떻게 퓨처에서 리턴된 값을 화면에 출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uture string 타입의 myFuture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초가 딜레이 된 후에 string 값을 리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즉 UI상으로 스크린에 이 리턴된 string 값을 그려줄 때에는 future builder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만간 학습할 내용들 중에는 list view builder와 stream build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future builder처럼 UI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연습했던 future 데이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디바이더 위젯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위젯 아래에서 디바이더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높이는 2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이트 속성은 디바이더의 위아래 20픽셀을 의미합니다. 이제 퓨처 빌더를 불러옵니다. 퓨처 빌더의 소스 코드를 보면 퓨처, 이니셜 데이터, 그리고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빌더, 이렇게 3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퓨처를 통해서 리턴된 값을 화면에 출력해야 하므로 이 중에서 퓨처와 빌더, 이렇게 2개의 아규먼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퓨처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우리는 리턴된 퓨처 값을 사용해야 하므로 myFuture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퓨처 빌더의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빌더 메서드는 컨텍스트와 스냅샷이라는 것을 인자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컨텍스트와 스냅샷을 인자값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함수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서 스냅샷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스냅샷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리턴된 퓨처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소스 코드를 보면 빌더는 async snapshot 객체와 함께 제공되는데, 이 객체는 여기 3가지 async snapshot connection state 속성의 변류값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connection state의 값이 없을 때, 대기 중일 때, 그리고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퓨처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화면에 UI를 그릴 수 있으므로 조건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스냅샷에 connection state가 connection state.done일 경우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만 텍스트 위젯을 리턴해서 스냅샷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에 스타일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퓨처 데이터가 리턴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로딩 중 표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밖에서 이렇게 텍스트 위젯을 리턴해서 데이터 수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Dart에서 제공하는 Circular Progress Indicator 위젯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모든 코딩이 끝났고 이제 한번 에뮬레이터 상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앱을 핫 리스타트 시키면 정확히 3초 후에 리턴된 스트링 데이터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뒤로 밀렸던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